오늘은 소설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도전적인 뜻을 가지고 사는지, 물 흐르듯 꽃 피듯 그러나 도전적으로 살아가기,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쓴 수필 한 대목인데 소설가가 쓴 수필 한 대목을 읽으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삼투압으로 빨아들인 물을 팽압에 의해서 줄기와 잎으로 밀어올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 나도 한 그루의 나무다. 소설가도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나는 물 흐르듯이 꽃 피듯이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 그 말이야. 그것은 우주의 율동이다. 그러한 삶을 오래전에 돌아가신 노모에게서 배웠다. 밥이 보약이다. 이것은 노모가 두고 쓰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어린 시절 열이 설설 끓고 어지럽고 입이 쓰고 속이 메스꺼워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독감을 말이에요. 어머니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들고 내 입 앞에 들이밀면서 토학질을 할 때 하더라도 꿀꺽 삼켜 놔봐라 하고 권했다. 밥에 물을 말아 꾹꾹 찍어주면서 이빨로는 대강 씹어서 눈 딱 감고 후루를 마셔버려라 하고 광고하기도 했다. 나는 그 말씀 따라 밥을 국수 먹듯이 씹는 둥 마는 둥 목구멍 너머로 일단 삼켜 놓곤 했다. 노모는 날마다 세끼 일정량의 밥을 반드시 제때에 잡수신다. 나도 노모를 본받아 그렇게 한다. 이때껏 나는 띠니를 건너 뛰어본 적이 없다. 감기 몸살이나 어떤 병을 앓든지 번뇌로 인하여 잠을 설쳤든지 하여 입이 쓰고 밥 생각이 없고 한 숟가락 떠먹으면 구역질이 나오려고 해도 나는 일정량의 밥을 기어이 국물이나 신김치 국물에 말아서라도 먹어버리곤 한다. 나는 밥이 보약이라는 노모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실천한다. 땅이 밥을 만들고 밥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간다. 내가 쓰는 시나 소설도 결국은 밥의 결과물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나는 물을 많이 마신다. 물로 생긴 몸이므로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노모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 나는 밥을 먹을 때 포도주 한두 잔을 하고 국물을 많이 마신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차를 우려 마신다. 한 잔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사유하면서 최소한 5차례는 우려 마신다. 포도주와 차는 몸 안에서 이뇨작용을 한다. 내 몸 속의 독성은 오줌을 통해 흘러간다. 먹고 마시는 재미보다 시원한 배설의 재미가 더 크다. 글쓰기에 미쳐 살아가는 나는 서재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목과 입이 말라 가끔 물을 한 잔씩 마셔야 한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목과 입이 말라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여행을 할 때는 아예 물병 하나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마신다. 물을 많이 마심으로 오줌이 자주 마려워 버스를 피하고 기차를 탄다. 버스 타고 가다가 오줌이 마려우면 참아내는 일이 고통이므로 집에서 세끼 밥을 먹을 때나 친지들과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을 때 발효식품인 신김치와 신건지국과 된장, 고추장을 곁들여 먹는다. 그것은 고깃국에 생된장을 풀어 잡수시고 식후에는 신물김치 국물을 꼭 마시는 노모에게서 배운 것이다. 모든 아들들은 어머니의 체질을 담는다. 생명력 강한 어머니의 체질이 아들이 나에게 흘러들었듯이 삶의 방법이 내게로 흘러든 것이다. 책을 읽는 것, 글을 쓰는 것을 나는 밥 먹듯이 한다. 이롭기는 하지만 지루한 책, 딱딱한 이론책, 사전이나 옥편을 뒤적거리면서 읽어야 하는 책,
노루뼈 3년 과먹듯이 천천히 오랜 세월을 두고 야금야금 읽어야 하는 경전들을 나는 토학질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 꿀꺽 삼켜놓고 보듯이 구획질에 가면서 좌우간 읽어놓고 본다. 그 책들을 읽어가다 보면 즐거움이 생기고 읽어놓으면 내 뼈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다 보면 더욱 어렵고 딱딱한 책들을 읽어낼 소화력이 생긴다. 글 쓰는 일도 나는 밥 먹듯이 배설하듯이 의무적으로 한다. 처음 컴퓨터 앞에 앉아 쓰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고 풀리지 않아 답답하던 글도 일단 얼마쯤 참고 써가다 보면 관성이 붙어 술술 풀리기 마련이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거움이 꽃망울처럼 펑펑 터진다. 하루 3끼 밥을 제때 일정량을 반드시 먹듯이 나는 글을 하루 정해놓은 시간 동안에 꾸준히 일정량을 쓴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글을 쓰지 않으면 영혼의 배가 고프다. 나에게 있어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마치 배설해야 하는 배설물을 배설하지 않고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일정량의 글을 쓰지 않으면 영혼이 배변을 하지 않는 배창자처럼 비비 꼬이면서 아프다. 왜 그렇게 글을 쓰는가? 천지간 드나들면서 상처 입은 내 영혼의 상흔을 기록해 두려는 것이다. 내 눈이 하늘의 별들을 만든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항상 꾸준하게 하는 자는 그 일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는 자이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항상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다. 늘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창조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창조해낸 사람은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늘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24살이나 위이신 노모는 나보다 밥을 더 많이 잡수신다. 3끼의 식사를 천천히 하곤 하시는 노모의 생명력에 나는 늘 놀라곤 한다. 어쩌다가 감기 몸살로 부대낄 때, 무력증으로 시달릴 때 나는 오래 사시는 노모의 생명력을 떠올리면서 위안을 삼는다. 어머니를 닮았으므로 나도 저 비슷한 나이까지는 살 수 있으리라. 언제인가부터 노모가 잡수시는 밥, 내가 먹는 밥이 숭어바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하듯이 책 쓰는 것, 글 쓰는 일도 숭어하다 싶다. 밥 먹고 물 마시고 나서 시원하게 화장실에 가 배설하는 쾌감을 즐기듯이 책 읽고 글 쓰는 내 일을 즐긴다. 밥도 물이고 글도 물이고 삶도 물이다. 모든 것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막힘없이 흘러야 썩지 않는다. 돈도 흐르고 문화도 흐르고 정보도 흐르고 우리들의 생각도 흘러야 한다. 우리들의 몸도 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 흐름이 꽃처럼 피어나야 한다. 사실은 물도 꽃도 도전적으로 흐르고 핀다. 그런데 지금 노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노모의 가르침대로 잘 먹고 잘 글 쓰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설가의 끈질긴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공부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딸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꼭 나와 비슷하게 글을 의무적으로 쓰고 의무적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에게 물려준 것은 그런 DNA가 아닐까. 삶의 방법, 그것을 저에게서
배운 것일 터입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제가 사는 것을 보고 그렇게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